12월 9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자,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창릉동의 기온이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8도로 예상되는데 맑은 날씨가 오늘 예보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도 영하 1.7도,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단단히 차려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희 특검팀이 오늘 아침 10시 반 최재영 목사 아시죠?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가라앉은 다음 좀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한 것인데요.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신도들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정치자금 후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시의 배후로 한학자 총재가 아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면 왜 이를 어기고 후원했느냐라고 추궁했지만 신도들은 윤영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를 제외하면 특정 정당 후원 지시는 없었다고도 증언했는데요. 특검은 당시 문자와 사진 등을 제시하며 한학자 총재 지시 가능성을 따졌지만 신도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본격 협상에서는 제재를 지렛대 삼아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역시 장사꾼 협상가입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려면 제재와 인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제재 완화라고 판단하고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면서 흔들기를 시도하는 북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너무 앞질러 가지 말라 이런 경고의 시도 보낸 것으로 오늘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미국 로펌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별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원고 모집이 시작됐고 뉴욕에서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배상 보험이 보장 한도 10억에 불과해서 대규모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규모 피해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법이 정한 최소 가입 기준에 머문 것인데 실제 의무 보험 가입률도 2 내지 8%에 그치고 있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는 동아일보에 있고요. 조선일보의 쿠팡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쿠팡이 수정해서 올린 사과문을 카카오톡이나 X로 공유하면 미리 보기 제목이 사과문이 아닌 혜택과 특가 같은 홍보 문구로 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첫 사과문에서
유출을 노출로 표현했다가 비난받은 데 이어서 다시 게재한 사과문에서도 기본적인 제목 설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 후 쿠팡은 제목을 뒤늦게 정상 문구로 수정하며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개인정보 유출도 기술적 오류라고 말하겠지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이용자 이탈도 뚜렷합니다. 지난 1일에 비해서 나흘 만에 180명이 넘는 일간 이용자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70만 명을 넘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10만 명 줄이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채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인구가 역대 최대치에 이르니까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실무 역량 강화, 인턴 확대 등 일 경험 중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구직자 80% 이상이 업무 경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이 노동시장의 신진대사 역할을 하는 만큼 조기 진입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관련 대책을 담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 아침신문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한 상점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주택의 전등이 흔들리고 또 다른 가정집의 어항은 넘칠 듯 출렁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규모 7.6의 강진이 아오모리현 앞바다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곳곳에서 건물 유리창과 외벽 자재가 파손됐습니다. 또 도로와 땅속 상수도관 등이 파열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등 태평양 해안 지역 곳곳에는 최대 70cm 높이의 지진 해일,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의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돼 있는 상장사로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는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모 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 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메시지 3,300에 8만 개를 매도하라는 대화가 끝나고 7초 만에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에선 정확히 3,300원의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일당이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법원은 이 거래를 서로 짜고 한 통정 매매라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최근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가 각 부문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부고니아 등의 작품과 경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 주연을 맡은 이병헌 배우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됐습니다. Lee Byung-hun, no other choice.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올라 주토피아 2 등과 경쟁합니다.